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도 인사 근황 이런 거 빼고 했는데요. 빼고 바로바로. 또 지금 세 번째는 우리가 좀 경계를 넘어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앞으로의 정책 환경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가야 우리가 그런 기업 생태계 또는 시민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좀 미래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보는. 그래서 그 어려운 얘기 할 거 아니죠. 미래 관점에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아주 성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딱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서 첫 번째는 그런 거 질문 먼저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임팩트를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좀 차별화된 우리가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세상이 없는 세상 김정식 대표님부터 좀 그러니까 근황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기업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9년차 좀 이종 사회적 기업이고요. 여행업으로 시작해서 뭐 무역, 그다음에 뭐 출판, 최근에는 친환경 제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는 좀 고도 성장하는 회사로 좀 여기저기 촛대를 받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매출이 100분의 1로 줄면서 폭망했는데도 문 닫지 않는 회사로 좀 여기저기 또 초대를 받다가 올해는 감사하게도 생존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좀 사례로 여기저기 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좀 차별화라는 게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 다른 기업들과 일반 기업들과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도 고용 유지를 하면서 다시금 저희는 작년에 한 100%, 올해 한 200% 정도 다시 좀 재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차별화라는 게 좀 생각을 조금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반 기업과 좀 달라야 한다, 혹은 다르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뭐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과도한 좀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우월적 마인드라고 할까요? 일반 기업에 비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들만의 세상, 우리들만의 우물로 가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전략으로도 일반 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일반 기업들이 저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같은 비즈니스 아이템 내에서도 지금 이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하면 기업들이 우리를 홍보하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뻑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에도 저희가 대표로 공급을 하고 축구화 가방을 공급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국제 대회 행사들, 마라톤 행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년에 평균적으로 한 7, 80건 정도의 B2B 거래들이 저희가 어떤 용역 단 한 번 용역을 들어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메이드 되는 부분들은 그런 저희가 좀 전략들 때문에 나름 망하지 않고 아직은 버텨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 아닌 좀 차별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인 걸 티내지 않는다. 근데 이름은 특별히 세상이 없는 네, 그런 전략이시고 우리 노정훈 대표님도 지역에서 이런 은퇴 없는 회사 이런 개념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임팩트를 내고 계실까요? 사실 전 사회적 경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사회적 경제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년째, 저희도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10년이 다 돼가도록 하고 있는데 저번 좌담회 이렇게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했었던 이야기 중에서 합의점으로 모아졌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공통점은
제품의 질보다 혹은 서비스의 질보다 가치에 우선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B2C든 B2B든 B2G든 그분들은 우리들한테는 고객일 거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 혹은 공공구매에서 우리가 이 인증이 정말 필요해서 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싶으려면 기본적인 품질, 서비스의 품질이라든지 제품의 퀄리티는 중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우리랑 계약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손해 아니겠어? 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라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거는 비공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마을 기업이니 지역에서 하는 용역은 혹은 지역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당연히 그 지역의 마을 기업한테 줘야지 혹은 그 지역의 기업한테 줘야지 사실 그 지역의 기업한테 줘야지라고까지는 뭐 이해는 가는데 내가 마을 기업이니 혹은 내가 그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니 당연히 우리한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왕왕 만나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마을 기업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지원이 끊기거나 아니면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서 그것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사회적인 가치도 챙겨야 되고 우리가 맨 처음 은퇴 없는 회사를 생각을 했으니 직원들 고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자기 검열들이 사업을 한 해, 두 해 해가면서 되게 더 많아져서 스스로를 옥죄고 있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어찌되었던 세금으로 저희도 지원을 받고 이만큼 성장을 하고 금전적이던 아니면 간접적이던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들을 받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회적 경제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곳이 사회적 경제구나 그래야 일반 시민분들한테서도 좋은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야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다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품과 서비스로. 이 두 번째 질문은 어쨌든 그래서 어떤 지금 뭐 우리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환경이 정책적인 환경 또는 이제 소비 환경이라든지 기업 환경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더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운영하는데 좋겠다 이런 뭐 얘기를 좀 할 건데 아니 저는 이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업을 다 퍼줬다. 그런데도 그거밖에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 이제 자생력을 강화 하게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지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중간 지원 조직한테는 직접 지원하지 말고 간접 지원만 해라 이렇게 이제 한 생각. 우리도 민간에선 굉장히 간접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여태까지 정책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간접 지원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어떻게 간접 지원을 할 것인지가 사실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지금 이런 우리 대표님들은 어떤 정책 환경이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 없는가 자생력 강화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 겨울을 뭘 준비하면 될까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필요 없을까요? 우문현답이 아니라 이게 현문우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사업하면서 9년 동안 뭐 그 이전에도 사회적 기업 하면서 주변에서 겨울이 아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매년 위기다, 매년 힘들다.
근데 제 앞서 그 차별화랑 좀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아까 가버넌스 얘기하실 때도 마지막에 결론 페이지를 편집자의 결론 페이지를 보니까 어쨌든 정책의 변화 뭐 그 이전에는 정권의 변화겠죠. 정권의 변화 또 정책의 변화 그에 따른 뭐 예산의 축소 감소 저는 이런 환경 변수들의 휘청이는 기업이라면 이미 맷집이 약하다. 저는 외부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떤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그냥 홀로 설 수 있는 기업이어야지 우리가 재무적으로도 더 단단해져야지만 지속성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이 정부라는 우산 없이 사회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세금 지원이나 보험료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 없이 한번 살아남아 보자. 그렇게 버텨오다가 어쨌든 코로나 때 이제 폭망한 이후에 제가 2년 동안에는 여러 뭐 서울 사경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재기한 사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일으키는 매출과 영업이익 못지않게 합법적 수준 내에서 세금을 잘 활용해서 얻는 이 수익이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여러 이 지원과 혜택을 받고 보니 지금은 세금 정말 잘 내야 되겠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좀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저는 재무적 지속 가능성이 참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맷집들을 그거는 결국은 각사의 제품과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외부 환경이 안 좋을 때일수록 제품과 서비스에 더 몰입해서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환경이 맷집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노정은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맷집이 커져야 되기는 하겠죠. 근데 사실 저희 도시마을 같은 경우는 어디 인터뷰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 도시마을을 키운 것의 절반 이상은 이 센터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만큼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가 특히나 저희는 이제 마을기업이다 보니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을기업의 지원기관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을기업의 지원과 그 외에 여타 다른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저희가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레벨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아까 말씀하셨었던 나눔 반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원래 저희가 하고 있는 주 사업은 청소 방역과 같은 위생관리 사업인데 그래서 아까 여기 대표님께서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음으로 힘드셨겠지만 저는 사실 몸으로 힘들었어가지고 이게 얄미우시겠지만 지금 많이 성장을 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까지 매뉴얼을 만드는데 혹은 다양한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줬었던 단체여서 사실은 지금 상황이 되게 애석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지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옆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질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하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가치도 실현해 가면서 이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저도 기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해내기에 되게 급급한 거예요. 해내기에 되게 급급하고 급여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쪼들려지고 막 이런
지금의 당장을 헤쳐나가기가 급급한데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의 계획, 1년 후의 계획, 3년 후의 계획 등등을 볼 수 없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을 방역만 하다가 사업의 확장이 이뤄진 거거나 아니면 저희가 원래는 전혀 생각이 없었었던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된다거나 하는 일련의 이런 사업의 확장들은 이런 포지션의 변화들은 결국에는 이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판 삼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커왔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간접 지원을 말씀을 하셨지만 간접 지원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거기서 거기인. 그래서 받으면 내가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가, 이분들이 컨설팅비에 급여를 타가는 건가 싶을 정도의 안타까운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겪었었는데, 저희는 직접 지원 사업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직접 지원 사업이 없어진 게 매우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한 곳이고 그것을 R&D 자금으로 발판 삼아서 저희가 사업을 확장시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공공구매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조금은 풀어져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물론 광역 기관장이 별로 크게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기는 하지만 공공구매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기업을 어필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자체가 없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다. 그 모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가 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됐다라기보다는 그런 소소한 것들 그리고 대표로서 저희 방역 나가야 돼가지고 못 가요 라고 하는 저를 대표님 오늘 하루만 와가지고 회의 좀 한번 참여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걸로 한번 참여했다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2번 참여하고 3번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업들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걸 기업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되고 그랬었던 도시마을의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책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필요하고 또 임팩트를 내는데 관심이 있고 정책적인 지원이 뭐 없는 것 자체가 꼭 뭐 기업이 우리가 뭐 서울에 6천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는데 뭐 몇 년 그렇다고 없어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그런 겨울이 아까 그런 환경으로서 버티는 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10년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좀 우리가 이런 백서를 만든 이유가 여태까지 10년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노하우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기회가 됐을 때 이런 씨앗이 다시 꼽힐 수 있는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우리 김정식 대표님, 노정은 이사장님, 또 서연아 대표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